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인사 잠시 뒤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가 시작되면 춘추관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치부 손소영 기자와 함께 이번 개각 관련 얘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사의를 밝힌 정세균 총리 후임 지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 순방에서 귀국한 뒤 사의를 네.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정 총리 교체와 함께 후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총리 후임으로는 이 지역 통합과 경제 전문가 또 여성 등을 놓고 이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번에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일부 부처 장관들도 교체 대상이라고 들었어요. 개각폭 어떻게 전망이 되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인선과 함께 5개 부처 정도의 장관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여권 내에서는 중폭 수준 이상의 개각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개각 대상으로는 교체가 확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산자부, 고용부 그리고 농림부, 해수부 장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정 총리 사퇴 이후부터 이제 후임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대행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유임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부총리 유임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군요. 자,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초반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개각 이후에 이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 지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춘추관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유영민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세균 총리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며 또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 총리께서 보여주셨던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또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시던 모습은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간에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적임자들을 제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온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하여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에 그동안 오늘 발표되는 부처를 맡아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현 장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임혜숙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입니다. 임 후보자는 초고속 통신망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쌓아온 공학자입니다. 여성 최초로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여성공학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연구 현장의 경험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거치면서 그동안 쌓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 R&D, 디지털 리드 추진 등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문승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입니다. 문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정책 기획, 또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시급한 산업,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원만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무역 질서의 재편,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덕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안 후보자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등을 주도하여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청년고용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노사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여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황골 탈퇴 수준의 조직 혁신을 이루어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박준영 현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박 후보자는 해양, 수산, 물류 분야를 두루고 지며 굵직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세심하면서도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탁월한 문제 해결력과 업무 추진력, 국제 감각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운산업 재건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각을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와대 개각 발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뉴스특보 마칩니다.